실체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럼 스테이트가 있는 연방의 포럼 스테이트의 어떤 실체법을 적용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뉴욕주가 있다 그러면 뉴욕을 관할하는 이제 우리가 페더럴 코트가 있잖아요. 이 페더럴 코트에서 뭘까요? 어차피 뉴욕을 우리가 뉴욕주라는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주의 실체법을 따라야 되겠죠. 절차는 이제 연방법을 따라 하더라도 이거 어차피 연방법으로 뉴욕주의 이러한 법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리닥턴이라는 건 한마디로 연방의 절차법은 연방 절차법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실체법은 우리가 연방 실체법 따지지 않고 우리가 주 실체법, 포럼 스테이트의 뉴욕 스테이트의 실체법을 따른다. 그런 원칙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와 절차와 관련된 그건 여자분들이 알죠? 절차라는 게 뭐냐? 실체법이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알겠습니다만 자, 절차는 절차죠. statutory limitation, burden of proof, rebuttable presumption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에 해당되고 실체는 뭘까요? choice of law, 그죠? statute of fraud, rebuttable presumption, statutory limitation, condition, substantive right. 한마디로 statutory limitation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뭘까요? 기본적인 실제 권리를 조건으로 하는 statutory limitation는 이제 실체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법을 차용한 법에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실체법과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preliminary injunction, TR, 그죠? TRO 이런 것들. preliminary injunction은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테이트 코어를, 그죠? 한마디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안이 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이를 법원에 한마디로 제기하게 되면 한마디로 심각한 한마디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심각한 어떤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있잖아요. 인정신이 발부되지 않으면 심각한 손해가 발생.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가처분이죠. 출판금지 가처분, 방송금지 가처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금지 가처분 같으면 이제 춘화 같은 경우 이제 검찰에서 지금 출간하려고 막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보를 받았어. 지금 이걸 가가지고 인쇄기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출판돼가지고 온 동네 우리나라에 다 팔리게 되면 그때 해봐야 소용없죠. 잡아넣어봐야. 이제 이런 충격이 심하니까 과거에도 이제 출판금지 가처분이 있었고 또 그죠? 방송도 가처분 관련은 뭘까요? 방송 특히 종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종교인들이 여의도에 가가지고 그죠? 피켓 들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떼어가지고 또 난리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결국은 뭘까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이건 불가피하게 이런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또 당연하게 이제 CPB를 따지게 되면 우리 플래티브가 꼭 이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 또 인정션이 공적 이익이 공공이익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이런 가처분 형태가 이제 많이 이제 발부가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고 특히 이제 출판 금지 가처분도 옛날에 삼성가에서 이병철 회장, 그죠? 작관 이병철 회장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출판사에서 제작을 해서 또 발행하다가 또 검찰이 또 들어가서 이런 가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까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다. 사적인 또 이익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관련된 문제가 더 크다.
PJ, 프리미엄 인정권 관련, 가처분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 가처분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항상 뭘까요? 우리 같은 담보를 요구하죠. 담보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담보라는 게 이제 사실 엉뚱하게 말이죠. 뭐 150을 이제 담보를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100만 원 이제 이렇게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고 50만 원은 이제 이렇게 담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원고도 따져야 되니까 이거 150만 원 다 하기 어렵지나요? 대부분 요새는 상당 부분은 또 판사들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는 나머지만 우리가 일부는 캐시로 해서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피고한테 이제 그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이제 PJ죠. 그 다음에 temporary restraining order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이건 뭐 아주 급한 거죠. 급한 거. 임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말 똑같아요. 무방이죠. 무방이라는 저 신고 한마디로 신청하는 자가 뭘 주장해야 돼요? immediate irreparable harm이 돼야겠죠. 아마 즉각적이고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뭘까요? 똑같이 PJ처럼 하는 경우죠. TR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이를 갑자기 아빠가 데리고 갑자기 어디 가려고 한다든지 뭐 하여튼 또 가정폭력이 바로 이제 나와서 뭐 이런 경우 격리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급박한 상황이 이제 TR로에 해당되겠죠. 프리미엄 인정션은 좀 가처분의 성격이 있고 이거는 즉각적인 어떤 TRO 형태는 이제 즉각적인 거고 프리미엄 인정션은 최소한 뭐 시간이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 인정션 걸어놓고 한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거는 이제 아주 더 급박한 상황이에요. 우리 같은 가처분을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영미법들은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로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법 자체는 똑같은 내용인데 엑스파르테는 뭐예요? 내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피고 혼자 이제 한마디로 뭘까요? 기본적으로 엑스파르테는 그거죠. 한마디로 원고 그죠? 이제 원고 자체가 김어주고 상대방한테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겠죠. 문서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설명해야 되겠죠. 결국 뭘까요? 엑스파르테는 한마디로 법원에서는 당연하게 원고가 자 보세요. 법원에서 당연하게 원고가 이 소위 그 저스티스가 있다 그러면 피고가 있어요. 이 판사를 우리가 각각 이렇게 누굴 편의해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지 못하죠. 근데 이 경우는 뭘까요? TRO 같은 경우는 뭘까요? 플랜티프가 저지한테 바로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죠. 이렇게 법원에 디펜던트한테 뭐 통보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 했다가는 뭐 끝내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여기에 TRO에 해당되고 TRO는 건 엑스파르테에 속하되죠. 그래서 결국은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일 안에 당연하게 TRO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피고가 정정한다든지 그죠?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죠. 하여튼 간에 뭐 14일이면 자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14일. 이것들이 이제 TRO에 속하고 또 가처분 같은 경우는 뭐 정식으로 재판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가장 그 급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소장으로 들어갔어요. 소송을 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소장을 작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쟁수물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항변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장도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액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같은 거를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전자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affirmative defense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답변에 있어서도 답변서 작성도 이제 피고가 하는 경우도 답변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답변에도 상대방의 원고의 내용들이 자 원고가 A, B, C, D 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CD만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뭘까요? A, B는 이미 수긍한다는 뜻 아니에요? A, B는 수긍한다. 그러니까 요거 A, B는 웨이브한다고 보는 거죠. 실체적으로. 또 그리고 또 이 베뉴가 잘못됐다. 또 송달이 잘못됐다. 라는 다툼이 또 없다 그러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상대 변호사가 이제 피고의 변호사, 변호인이, 대리인이 이 상대방의 어떤 흠결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뭘까? 정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이런 것은 어차피 쟁소물 자체가 일단 제기되면 그대로 그냥 놓여 있는 거죠. 법원에 시간만 걸릴 뿐이지. 그래서 보면 waive of defense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러한 정치적인 우리가 재판의 절차가 있기 전에 해야 된다. 또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장에 대한 어떤 정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뭘까요? 하나의 권리로서 할 수 있죠. 21일 안에 한마디로 소장이 송달된 21일 안에 우리가 또 정정하면 되겠죠. 꼭 우리가 사람이 하는데 또 생각나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각나게 되면 상대방한테 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플러스해서 쓴다 그러면 오리지널 프리딩 플러스 어멘먼트를 할 수 있는 거죠. 20일 안에. 여기 또 똑같아요. 또 여러 가지 최초에 송달된 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어멘먼트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 어차피 우리나라와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경우는 뭘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 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 또 동의를 받아야 되겠고, 또 법원에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뭘까요? 21일 안에 해야 되겠고, 그죠? 기본적으로.